왜 말을 저렇게 하나. 옆 사람을 완전 도구로 생각하네. 모든 얘기가 다 자기여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전문가가 돼요. 저는 그냥 3단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대응은. 하나는 1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이렇구나. 그냥 놔두는 거.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거나 그런 성향이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내가 네 엄마는 아니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내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설명을 해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 문제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는 집 월세를 얼마 내고 사느냐,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출근 첫날에 그거를 막 와다다다 막 물어보셨어요. 뭔가 그 약사님은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 그 첫날에 막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와다다다. 자영업이잖아요.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사람한테 대인 경험이 다 있어요. 좀 신뢰가 쌓이면 열쇠를 주고 미리 가서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타나서 그날 사람이 없다든지 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거를 방어하려고 아마 하는 기제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그게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인데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하는 거 뒤에는 보통 고통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야. 옛날에 누가 막 엄청 정치질을 해요. 막 니 편 내 편 나누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편인 거를 계속 확인받으려고 그래. 쟤는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분이 그 옛날에 약간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이상한 행동 뒤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를 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내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가에 따라서 내 생존이 결정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누가 막 다 내 편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나를 완전히 그냥 사지로 몰았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어디를 집단을 가든지 내 편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거야.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정치질 어떻게 되게 나쁘게 보였는데 그거를 알고 나면은 이 사람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인스타에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먹었다 하면 고급이고 여행 갔다 하면 돈 많이 드는데 같은 사람 자랑 못해가지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자기 과시욕이 센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통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결핍의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아니면 무시받았던 경험이랄지. 그게 거의 100이면 100 다 있거든요. 그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나를 긁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하나는 내가 교정하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둔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근데 네가 좀 이상하다. 네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내가 니네 부모님은 아니잖아. 내가 너를 고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네가 이상한 채로 놔둘게. 근데 내가 영향받진 않을게. 그냥 넌 그렇게 해. 이게 1단계였다면은 아까 말하려던 2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계속 부대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이님 같은 경우에 둘이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계속 부대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계속 부대끼니까. 아니면 가족이랄지 무시 못 하잖아요. 내가 뭐 이 사람 안 보면 그만 이게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2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단계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이 나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대표가 계속 체크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나를 뽑았으면은 조금 자율권을 주고 내가 이거 담당자인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그 사장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을 거다. 한번 맡겼다가 망했던 경험이랬지.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하여튼 어떤 종류의 방어 기제일 확률이 높다. 이때 이분은 얘기한 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대요. 사장이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여기에서 멈춘 거야. 항상. 근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노예가 돼요. 또 이상한 거 있어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쁘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거를 생각해서 보면 거의 100% 이상한 행동 뒤에는 고통이 있어요. 과거의 고통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그거 말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본 거야.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이상한 행동 맞는데 이상한 행동은 맞아요.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첫날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봐. 개인적인 거를. 근데 그거 뒤에는 고통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같은 거를 나한테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3단계도 있어요. 1단계는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너 이상한 거 알겠고 근데 내가 이상한 건 아니고 지금 이상한 건 이상한 건 너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상한 대로 해. 나는 너한테 관여 안 할 테니까. 이게 1단계. 2단계는 내 바운더를 넘어서 이 사람의 고통을 봐주는 거지. 옛날에 결핍을 겪었었구나. 물질적으로 좀 부족했구나. 지금 과시하고 싶구나. 아니면 옛날에 알바 때문에 뒤인 적이 있구나. 그래서 막 확인하려고 그러는구나. 다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건물에 개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해. 버려진 개. 엄청 막 짖고 엄청 공격적이야. 애들이 막 싫어해. 그래서 막 저 개 있으면 막 부담스럽고 너무 짖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어느 날 가까이 가봤어. 그랬더니 막 상처가 나 있어. 막 맞은 자국이 있어요. 등이 막 패였어. 학대받았구나. 이 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적이
됐구나. 경계하고 있구나. 그래서 짓고 난리를 쳤구나. 사람 오면은 그게 이해를 해. 그게 2단계잖아요. 이상한 거 뒤에 있는 고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1000명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개를 데려가. 그 개를 먹이를 줘. 그리고 막 약 발라줘. 밥 주고 씻기고 심지어 자기 집에 데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격성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데리고 살아.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 제가 걔가 학대받은 개구나. 그래서 짖는구나. 그러고 가는 게 이제 2단계고 3단계는 상처받았구나. 내가 치유해줄게. 이게 마지막 단계. 근데 우리 누나가 걔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나?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배우자가 되게 까먹어. 자꾸 까먹어.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나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반응은 이거예요. 너 이렇게 까먹어. 네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게 사고가 나잖아. 까먹지 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반응은 뭘까요? 아 얘가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얘는 자랐는데 얘가 까먹는 게 형성이 됐구나. 네가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겠구나 하는 게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네가 까먹는구나. 그럼 내가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네가 까먹는구나. 그럼 내가 챙겨줄게.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결혼 생활은 무조건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냥 만나서 서로 합리적으로 맞춰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합리성을 상대방이 들이밀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줬어. 너도 나한테 해줘.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너희 집 한 번 갔어. 너도 우리 집 한 번 와. 내가 돈 벌게. 너는 집안일해. 우리 둘 다 돈 버니까 집안일 반반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신기루야.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신기루가 그거예요. 합리적으로 굴러갈 거라는 거. 그거를 믿고 합리적인 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면은 그 결혼 생활은 베스트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이상해. 만약에 네가 잘 까먹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뭐냐면 시정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너 저거 잘 까먹으니까 너의 잘 까먹는 성향 때문에 지금 가게 경제에 자꾸 지금 데미지가 가고 있거든. 그거 시정해 줘. 합리적이잖아. 틀린 말 있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안 되는데요? 네가 까먹는구나. 네가 과거에 뭐가 있었구나. 내가 해줄게. 이거를 안 하는 결혼 생활은 상대방을 자꾸 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네가 집안일을 더 했으면 좋겠어. 네가 애를 더 봤으면 좋겠어. 네가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게 다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노예가 된 거야 이미 상대방한테. 내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 안 하네? 아까 김밥천국 사장님이 노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란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 까먹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까먹어. 그럼 까먹는 건 보여. 왜 까먹어 계속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상대방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지적하니까 나는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기분 나쁘니까 맞받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합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은 내가 노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내가 상대방이랑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에 나는 상대방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